운을 잃는 변호사 지연이 니시나카 스토무 200페이지. 그냥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 저는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 비결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소정의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 상담원이 24시간 대기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봉사운동입니다. 특히 자살 직전까지 내몰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마음으로는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상담하는 것도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어깨에 힘을 빼고 능숙하게 상담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 요령 중 한 가지가 가능하면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상담자의 요령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뜻밖의 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주로 업무로 피곤해서 녹초가 된 밤에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제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자백하자면 저는 전화 상담할 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지쳐서 아 그러셨군요 라든가 그렇군요 와 같이 그냥 맞장구를 치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심각한 내용을 상담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은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나 조언을 하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인 것이지요. 당시 저는 몹시 피곤해서 변변한 대답도 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비결을 저는 생명의 전화를 통해 배웠습니다. 캐치볼 게임처럼 공을 주고받듯 대화하라. 원만한 인간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뿐 아니라 직업상 혹은 상황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클럽의 사장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하지요. 커뮤니케이션이 잘된 손님은 또 가게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기타신치에는 아주 유명한 사교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클럽의 사장은 얼굴이나 스타일은 평범했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저도 업무상 그 가게에 가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손님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전화에서 제가 상담을 할 때처럼 그녀는 손님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한결같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이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앵무새 말하기입니다. 상대가 마침 비가 와서 말이야 하고 말하면 이쪽에도 비가 왔어? 하고 대답합니다. 곤란하네 하고 말하면 그러게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야구의 캐치볼과 같습니다. 공을 받으면 다시 공을 그대로 던집니다. 그리고 볼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공을 던졌는데 방망이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거야 위험하잖아 하고 분명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을 받으면 다시 공을 던져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은 캐치볼과 같습니다. 실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거나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서 변호사나 교사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대 학생을 선호합니다. 사회 경험이 적어서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생명의 전화 상담원이 된 것은 50세쯤이었는데 이는 아주 드문 경우였다고 합니다. 부부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할 때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꽃놀이를 다녀왔어 하고 부인이 말했는데 한가해서 좋겠네 라면서 쓸데없는 내용을 덧붙이면 싸움이 됩니다. 혹은 그게 어쨌다고 나 피곤해 하고 딴소리를 해도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의 대화는 거의 없어지고 외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 그래? 꽃놀이 다녀왔구나 하고 상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꽃이 예뻤어 하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꽃이 예뻤구나 하고 또 그대로 대답하면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A씨를 만났는데 말이지 하고 부인이 기분 좋게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들으면서 부인의 하루를 알 수 있고 부인의 기분도 그대로 느낄 수 있지요. 그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꽃놀이라는 말을 들으면 꽃놀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예쁘다라고 대답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받은 공을 그대로 다시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에도 좋네요 라고 대답하라. 일반인도 폭넓게 참가하고 있는 오사카 PHP 진후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은 이 모임에는 경영자만으로 이루어진 소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20대부터 40대의 젊은 경영자가 많고 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각종 사회활동이나 세미나에 젊은이의 참가가 적은데 왜 이 모임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모임의 회장인 무라카미 아케미씨였습니다. 그녀의 태도를 보면 몹시 대범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제안에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많은데도 그녀는 그것을 전부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제안도 우선 좋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모임을 활성화시킨 비결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이 적어서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선배들이 그건 무리야. 현실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하고 무조건 부정해버리면 젊은이들은 위축되어 의견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임이나 활동에 무관심해집니다. 그것보다는 좋네요 하고 인정해주고 우선 시켜봅니다. 온갖 고생을 하는 사이에 스스로 깨닫게 되거나 의외로 실현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공부가 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믿어주는 것, 이것이 상대의 운을 좋게 하는 요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운이 좋아지면 자신의 운도 좋아집니다. 젊은이들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좋은 운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부디 이 요령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디지털 시대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빛나는 손글씨. 말하는 요령에 이어 이제부터는 글로 쓰는 언어, 즉 엽서나 편지 쓰기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에는 엽서나 편지를 보내는 대신 이메일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손글씨로 엽서나 편지를 쓰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엽서나 편지 글에는 좋은 운을 부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간 2만 장 정도의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에게는 꼭 엽서를 보내고 있기에 그 정도 양의 엽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2만 장이나 쓰려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년 연하장과 안부 인사 용도로 각각 1만 장씩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손으로 직접 쓴 엽서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엽서를 잔뜩 보낸 후부터 제 일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운을 가져다 줍니다. 엽서는 마음을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운을 부르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상대방이 슬플 때나 괴로울 때 엽서를 통해서 기운을 북돋아 주거나 걱정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1년에 상중 엽서를 300장 정도 받는데 이에 대해 조의를 표할 때는 꼭 편지나 엽서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족으로부터 감사의 전화나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슬플 때 격려의 편지를 받아 힘을 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편지 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는 니시나카 씨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힘이 들 때 누군가의 진심 어린 염려와 격려를 받으면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엽서를 보내보세요. 참고로 엽서는 손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저는 평소에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다. 아날로그형 인간이라서 요즘의 디지털 방식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편지나 엽서도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것은 귀찮은 일 같지만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지나 엽서로 쓰는 좋은 운을 부르려면 컴퓨터보다 손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속이 좋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같은 내용의 문장이라도 컴퓨터로 친 문장에는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손으로 쓴 문장을 읽으면 묘하게 감동받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보다 손으로 쓴 엽서를 받으면 훨씬 더 차분하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운을 부르려면 손으로 직접 글을 쓰세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212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